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어제 모처럼 광주에 있는 화담숲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즐거웠던 기억보다는 정말 집에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앞섰던 하루였습니다. 어쨌든 날씨의 변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조금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흐린 날씨에서 무언가를 할 생각보다는 다시 맑아질 수 있는 날씨가 올 때까지 조금은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는 것이 오히려 지금은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크게 급락이 나왔었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그 외 전반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저번 주 금요일에 미국의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급락이 나왔어요. S&P 500이 2.8%의 급락이 나왔고, 나스닥은 무려 3.8%. 이 수치만 보면 내일이 정말 걱정이 될 정도로 낙폭이 강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2%의 급락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스닥의 장중 선물지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촬영 시점은 12시고요. 다시 한번 선물지수도 0.45%의 하락이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의 하락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상당히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른 아시아 증시를 한번 살펴보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을 제외하고 많은 국가들이 휴장인 것 같아요. 일본 니케이도 오늘 개장을 하지 않고 있고 또 대만을 보면 대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중국 상해지수. 일단 상해지수는 조금은 비교하기 어려운 게 항상 글로벌 시장과 다른 흐름을 보여주었고 또 정책 기조도 긴축보다는 양적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조금은 참조하기가 어렵겠지만 현재 0.7%에 가까운 하락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홍콩 항생지수는 2.5%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시아 증시를 조금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일본, 대만, 국내 모두 휴장이라서 조금은 참조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나왔고 현재 장중에 선물지수가 0.5% 가까운 하락이 나오는 만큼 내일 시장은 일정 부분 개파락으로 출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조금은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온다면 약간의 상쇄시키는 부분은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워낙 금요일날 큰 낙폭이 나왔던 만큼 내일 시장은 조금은 염두를 해두고 관찰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금요일날 왜 미국 증시가 크게 급락이 나왔을까? 그 부분은 바로 고용에 있어요. 제가 저번에 민간 고용 지표하고 또 미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지표 그 두 가지를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난주 금요일에 정부에서 발표가 되었었던 미국의 고용 보고서 이게 만약에 잘 나오게 된다면 연준의 긴축 입장이 그대로 이어질 수가 있고 오히려 강도를 더 세게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지금만큼은 고용이 조금은 불안정하게 나올 때 그게 오히려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되었던 미국의 고용 보고서를 보니까 굉장히 고용이 또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달에 접어들면서 증시가 조금은 반짝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긴축 기조가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내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기대감을 꺾는 발표가 나왔고 그 때문에 시장이 급락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미국의 실업률을 한번 살펴볼게요. 금요일날 발표되었던 9월의 미국 실업률을 살펴보면 3.5%가 나왔거든요. 자, 올해 들어서 경기 침체가 올 것이고 또 긴축의 강도는 계속 강해지고 있지만 이게 이상하게도 실업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위치를 보더라도 완전히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 그때 수준 내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단순히 실업률만 살펴보면 굉장히 경기가 좋구나 그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미국의 실업률이 계속 이렇게 낮아지는 게 지난 트럼프 정권 시절부터 그때부터 지금 바이든 정부까지 많은 기업들이 미국 내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일자리 증가와 함께 조금은 실업률을 상실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단적으로 국내 시장만 보더라도 2차전지 기업들이 계속 미국에 진출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자동차 기업인 현대차까지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상하게 실업률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가 됐던 간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탄탄한 고용 지표가 계속 나오게 된다면 미국 연준의 긴축 의지를 꺾을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질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은 글로벌 시장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금요일날 급락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계속 연속성을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시장 흐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가끔가다 주식시장을 보면서 주식시장의 예측이 모두 맞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주식시장의 예측보다는 대응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가령 우리가 직장 생활한다던가 또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그리고 하물며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할 때 다 이렇게 이 시간에 버스가 올 것이고 또 회사 프로젝트는 이렇게 전개가 될 것이다. 그런 예측과 전망을 하고 실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100%다 맞을 때가 있나요? 저는 결코 맞을 때보다는 그 예측이 바뀐 뒤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시장 흐름을 예측은 할 수 있되 그 예측을 토대로 시장이 조금은 빗나간다면 조금 더 수월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모든 예측은 다 맞아야 된다. 그런 취지로 주식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 하나 발표가 있죠. 바로 9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날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던 만큼 크게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당장 12일 수요일 같은 경우에도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가 드라마틱한 큰 움직임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시장 흐름이 그렇게 크게 만족스러운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용이 정말 잘 나왔던 만큼 이번 달 CPI 지수 발표 때까지는 관망 심리가 더 짙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런데 저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시장을 보는 관점 중에 하나가 지난 7월 달이었었죠. 아마 이쯤에 6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물가지수가 9%를 넘었었고 그런데도 시장이 크게 빠지지 않고 이렇게 밑에 꼬리를 달면서 그 이후부터 또 한 차례 추세적인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자, 그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요? 지난 6월 달에 에너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등이 나왔고 그게 시장의 급락을 시켰었던 주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대표적인 에너지 가격인 유가가 꺾이는 모습이 나왔고 그 때문에 7월 중순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9%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 달에는 나아질 수가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상승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며칠 전에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200만 배럴 감산 합의를 했고 이게 지난 2020년 코로나 당시 이후로 가장 많은 감산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점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유가가 뛰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여기 유가의 흐름을 보면 지난 9월 26일 당시에는 배럴당 76달러까지 굉장히 급락이 나왔었죠. 그런데 10월 7일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 92달러까지 다시 올라가면서 여기 차트를 보세요. 10월 한 달 만에 정말 의미 있는 큰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유가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지금 단 일주일 만에 지난달 하락폭을 모두 만회하는 수준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난 7월 중순에 CPI 발표 그리고 다음 주에 또 CPI 발표가 있죠. 굉장히 비슷한 시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물가지수가 크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에너지 가격이 꺾이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CPI 지수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던 하회하던 다음 달에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고 그게 또 한 번의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가 있겠구나. 그런 관점들이 시장에 녹아든다면 어떤 발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은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시점이지만 조금은 부정적인 쪽으로 시장이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유가가 크게 급등이 나오고 있고 이번 주에만 무려 16%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에너지 가격이 뛸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 명분이 될 수 있는 만큼 연말 유가 흐름 필히 한번 같이 지켜보시고 그렇지만 기술적인 흐름을 본다면 과거에 많은 매물대가 쌓여 있었던 95달러 이상 그 하단 부근만큼 유가가 올라온 만큼 또 일정 부분 조정을 보일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시장을 둘러싼 재료들, 제가 실업률부터 유가 추이,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의 방향 이런 것들을 과거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남은 10월 달에 같이 한번 대입을 해보면서 시장을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은 이번 주가 조금은 부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 항상 시장의 흐름은 코스피 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 그 영업이익과 비례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비교해보면 지금의 위치가 절대적으로 코로나 터지기 직전, 지금 위치가 여기죠. 그때와 비교해도 지금이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지난 17년도에도 기업들의 영업이익 약 160조 정도? 그 정도 나왔었고
지금도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꺾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200조 이상을 상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하락폭은 조금은 과도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PBR, 그 PBR 추이를 지금 10년 동안의 흐름을 보더라도 코로나가 터졌던 그 3개월 정도? 그때를 제외하면 지금이 가장 바닥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낙폭과 함께 흔들림이라든지 또 시장의 변동성 이런 것들은 발생이 될 수가 있겠지만 여전히 지금 구간은 시장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왕 이만큼 왔다면 지금의 어려운 시장을 잘 견뎌내 보면서 제가 다음 달부터는 CPI가 조금씩 꺾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경기는 사이클이 있는 만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주식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또 시장이 시작이 되니까 같이 한번 힘내보면서 시장을 맞이하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